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유소 2부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교육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로 미리 상담 접수를 받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온라인 강연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 전략이 아직도 부재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저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놀러 오시면 이지환 전문가님과 박원재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함께 하반기 전략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1시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유소 2부 어떤 분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사랑하는 만큼 잔소리를 해주는 분이시죠.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가을 남자로 좀 변신을 하셔서 가을색이 잘 받는 그런 옷으로 입고 오셨는데 위원님 지난 시간에 캔들 끝났잖아요. 저희 오늘은 뭐 배우나요? 이평선 배우입니다. 끝인가요? 네. 아, 이평선 배우입니다. 네. 아니, 기대감을 좀 가지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평선 저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나요? 열심히 해야죠. 잘해야 되고요. 네. 뭐 말을 짧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파면 팔수록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파면 팔수록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요거는 맞는데 요건 틀리고 요건 틀린데 요건 맞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을 하면서 기준이라는 것들을 세우고서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을 하면 그 기준을 세우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다라는 정도를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방송 말미에 뭐 몇몇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투자를 해볼 만한 뭐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전 말이 짧아서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님 어제 사실 저희 방송 나오셨을 때 화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크게 아프신 거 아닌가 하고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수염도 싹 미시고 가을 남자로 변신하고 오셔서 더욱더 이평선에 대한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볼까요? 예, 오늘 면도했네요. 네, 잘하셨어요. 면도를 했는데요. 네. 추잡스럽다고 해서 네, 그래서 아니, 면도를 피부가 또 했습니다. 되게 예민하시다면서요. 네, 제 좀 애기 피부라. 그러니까요. 네, 아. 예민한데 일단 오늘은 이평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평선. 네, 다들 아실 건데 그냥 여기에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포괄적이에요. 이평선만 보일 거예요, 아마. 캔들은 보이진 않아요. 여기 캔들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단기 이평선부터 장기 이평선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뭐 글자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어떤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큰 틀로 봤을 때 역배열이구나,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정배열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평선의 기준으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간이 정배열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장기평선이 계속 좀 위로 있고 그 다음
240, 120, 60, 20, 15 이렇게 긴 이평선이 위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역배열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지 라인대가 있고 저항 라인대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데드 크로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골든 크로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를 보고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또 하나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요 부분들이 있을까 생각을 할까 고민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평선을 가지고 캔들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이제 쌍봉이라든가 쌍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캔들을 보고서 확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평선을 보면서 쌍봉이라든가 쌍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빨간색 선이 21선이에요.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이 빨간색 선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 쌍봉이에요. 이평선 기준으로 쌍봉. 파란색 선은 5일선이죠. 파란색 선은 요건 파란색 선은 5일선이거든요. 이따 공부하겠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3, 4형의 모습이 나오죠. 그죠? 요런 이평선을 가지고도 쌍봉이라든가 삼산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쌍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캔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보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캔들은 끝났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그냥 기초적인 것만 했죠.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이동평균선의 사전적 의미예요. 내인년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일정 기간, 뭐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하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순평균값인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연결해서 만든 선, 뭐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 선만 보시게 되면 주가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다. 그리고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으로 주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때문에 선을 이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5일선을 5일 동안의 평균값을 나오게 되면 뭐 5일선이 되는 거고요. 10일선의 이 평균 가격을 구해서 쭉 선으로 나열한 것이 10일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동평균선으로 보게 되면 뭐 121선을 장기 평선으로 좀 보고요. 중기는 60일선, 단기는 5일선과 21선을 놓고 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선을 뚫고 올라가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가 또 장기 이동평균선이 중기를 뚫고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부분들도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트를 좀 하나씩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단기적으로 보시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선이 21선이에요. 21선을 보고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요약을 했던 부분들이죠.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산술평균한 값이 주가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연결해서 만든 선이에요. 5일선, 뭐 10일선 이렇게 있죠.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되고 주가와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은 매일매일 변화를 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죠. 주가가 오르면 상승을 하죠. 거래량이 터져야 주가가 올라가든 빠지기도 하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매일 변해요. 근데 특정 기간을 놓고 보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동 그 주가에서 평균치를 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변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정 기간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하죠. 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이동평균선이에요. 보통 요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60일선을 놓고 봐요. 단기는 20일선을 놓고 본다라는 거. 그 부분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5일선, 그리고 보통 10일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 아마 10일선을 볼 겁니다. 그 전에 이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일선도 보기도 해요. 요 3일선이 왜 생겼을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보는 이평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3일선을 보는 이유, 도지앤 앵커가 오늘 딱 샀어요, 주식을. 그러면 파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보유 기간은 3일입니다. 도앵커도 3일 뒤에 팔아, 콩떡비디도 3일 뒤에 팔아, 샀다 팔았다 겁나게 하죠. 그래서 급등주들은 3일선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일선도 보긴 해요. 추세적인 이런 부분들 단기적으로 중간 가격에 있으니까 5일선과 20일선에 보통 많이 보는 거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요런 정도를 봐요.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200일선을 좀 보기는 하거든요. 200일선을 좀 보겠는데 저는 1년의 평균 가격 241선을 봅니다. 이 이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좀 보게 되면 뭐 300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480일선을 보시는 분도 있고 1000일선을 볼 수도 있고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왜 1000일선을 하지? 월봉 보면 되는데? 또는 주봉 보면 되는데?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서 일봉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동평균선으로 역배열이냐 또는 정배열이냐 요 분들 구분할 수가 있었죠.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 추세를 볼 수도 있고 이격도를 볼 수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 등을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많아요. 경우의 수들이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도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각각의 이동평균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마다 그 부분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5일선은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죠.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일주일 동안의 평균 가격을 의미해요. 단기 매매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라는 그 기준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단기 추세 파악이라든가 데이 트레이더 혹은 단기 매매자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일주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승부를 내고 나오기 위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좀 활용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중요한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위치 그리고 이동평균선으로 5일선의 기울기와 방향성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5일선 이평선을 예를 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빠졌어요.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다가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5일선의 방향성도 꺾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밑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5일선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시점 또는 주가가 5일선을 돌파하는 시기, 그때가 단기 매수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평선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캔들, 요건 대충 한번 훑어봤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평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래량, 요 3가지를 합쳐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돌파하는 시기 또는 5일선의 방향성이 돌아가는 시기 그 부분들을 놓고 하면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한 예로 예전에 저하고 좀 친했던 동생이 있었어요. 나는 단기 트레이더야. 그러면서 나는 5일선을 돌파하면 매수할 거고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겁나게 샀다 팔았다 했어요. 겁나게.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갈 거야. 그렇게 했는데 승률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비슷비슷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겁나게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종목이나 이 섹터, 그러니까 테마냐 우량주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요. 뭐냐면 급등주들 같은 경우는 시세 흐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세를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기 거래를 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5일선을 깨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고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 5일선을 넘어섰다가 또 잠깐 깨기도 했다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되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그다지 좀 좋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원칙이에요. 원칙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5일선은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5일선의 방향성이 즉 주가가 쫙 올라가게 되면 이평선도 쭉 하고 따라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즉 방향성이 돌아섰거나 아니면 5일선을 돌파를 하거나 그랬을 때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요 시기 때 있죠.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 5일선에 있어서 방향성이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5일선 넘어가서 팔고 깨져서 사고 팔고 5일선 넘어가서 사고 하게 되면 여기서 계좌 다 녹아요. 그죠? 여기서 계좌는 다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5일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는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5일선의 방향성이 깨졌잖아요. 그죠? 깨져 있는 상황이고 방향성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만 놓고 보는 거예요. 나 이 종목 뭐가 괜찮을 것 같아.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랬다라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5일선의 방향성이 싹 돌아섰어요. 그죠? 장대 양봉이 나왔죠. 돌파를 했죠. 이런 순간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깨졌으니까 매도를 하는 거고요. MK전자라는 기업이에요. 저희가 10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 어묵 종목 해갖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게 힘드시다고 해서 어묵 사셔라. 그 가게 어묵 사셔라. 그럼 제가 지능 기부로 종목 하나 줄게.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작년 말, 올 연초에 저희도 투자를 했고 10,000원 이하에 지금 고수익이 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그건 투자적인 관점이니까.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5일선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5일선을 돌파하는 시점, 그 시점이 매수예요. 근데 꺾이는 순간이 나오게 되면 매도예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에서 많이 매수해요. 이런 데에서. 왜? 좋다고 나오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물리면 좋다고 해서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요. 이런 데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만약에 월봉 차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월봉 차트. 제가 공개 방송을 할 때 지수 못 갑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박스권역이라고 계속. 월봉 차트 보세요. 이격 벌어진 이격. 그 보고 월봉 차트를 봐보세요. 그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쉬었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게 월봉 차트라고 하게 되면 내내 힘들겠죠.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결정되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기억하세요.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했을 때 매수엔 보유고요. 매수엔 보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5일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매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있죠. 만약에 월봉을 봤다면 어땠을까? 월봉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심도 있게 보진 않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월봉 차트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박스라고. 밀리면 아래 꼬리 달고 올 거라고. 잠깐 좀 볼게요. 잠깐만. 월봉. 자, 월봉이 5개월 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바이 앤 홀드예요. 얘는 여기서 매수를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홀드예요. 왜? 5일선 안 깼으니까. 요 구간에서 깰 수도 있겠죠? 깼을 수도 있죠? 그럼 매도하면 돼.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 그럼 매수예요. 그리고 5일선을 5개월 선에 한 번도 안 깼단 말이에요. 그럼 보유고. 이날도 이 7월 달도 5개월 선 안 깼어요. 근데 8월 달에 5개월 선 깨졌어요. 그럼 팔면 되지. 기준이에요. 기준, 원칙. 그 원칙을 갖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가 않다라면 주식 시장에서 되게 힘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원칙이라는 거. 나는 그럼 중장기 투자해. 그러면 월봉 차트 보면 되죠. 월봉의 5개월 선의 방향성. 그죠? 요건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21선입니다. 21선은요,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선. 세력선으로 불립니다.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 그 한 달 동안의 평균 가격이고 그 한 달 동안의 그 종목을 좌지우지했던 뭐 소위 말해서 세력 또는 메이저 뭐 이런 부분들로 표현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세력선을 불리는데 21선의 기울기는 현재 주가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즉 5일선은 일주일 단위니까 조금 짧잖아요. 그러면 21선 같은 경우는 스윙 투자를 하는 분들, 뭐 직장인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좀 여유 있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로 하는 게 21선이에요. 그거는 스윙 투자자들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반등 구간에서, 즉 이게 스윙, 요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스윙 투자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여기는 단기부터 시작을 해서 스윙 투자자, 그다음에 중기 투자자들에 있어서 시작점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보게 되면 이 21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걸 얘기를 하면 좀 될까 싶은데, 자, 한 번쯤 볼게요. 요건 조금 이따 보고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스윙 투자자들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있어요. 뭐냐면 5일선, 그러니까 21선 자체가 뭐냐면 주봉상에 보통 한 5주선 정도가 돼요. 주봉상에. 또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봉을 보면 일봉의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주봉을 보면 일봉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구나,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 주봉은 일주일에 캔들이 한 개씩 나와요. 그죠? 일봉은 하루에 한 개예요. 주봉은 일주일에 한 개. 일봉은 일에 한 개. 그럼 일주일에 봉이 몇 개 생겨요? 5개 생기잖아요. 5개. 그죠? 그럼 5주선은 5개 생긴 거 곱하기 5하면 25주잖아요. 그죠? 맞죠? 25개, 25일이 되잖아요. 그럼 주봉사고로 놓고 봤을 때, 보통 5주선이 일봉상에 21선이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예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월봉 한 달이에요? 주봉은 4주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봉에서 놓고 봤을 때 5개월선 요만큼이 있으니까 일봉상의 어떤 이평선이 요 정도가 되겠구나. 요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분봉이나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는 다 똑같아요. 하물며 분봉을 봐도 일봉의 21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계산 못한다? 완전 주식 초보, 완전 기술적 분석도 모르는 사람, 전문가들 중에서도 많을 겁니다. 한번 물어봐 보세요. 모른다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막 머리 굴리면서. 어찌됐든 스윙 투자자들의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部分들은 주봉상의 5주선에 대한 가격, 그 근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등,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락을 했을 때의 반등의 목표치는 절반 정도의 가격을 하게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마찬가지 이동평균선을 놓고 봤을 때 단기 반등의 목표치는 보통 21선의 저항을 받아요. 21선을 깨고서 들어올렸다가는 목표치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요거 좀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21선의 방향성이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1선이 깨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매도세가 점점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5일선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손절 물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이 21선도 깨지는 흐름들, 21선의 방향성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그 표현을 했을 거예요.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는 거라고. 이평선이 꺾이는 시점이 되게 되면 도앵커님 어서 와서 매수해서 물려주세요라고 인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똑같아요. 이런 거랑. 요거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1선의 이탈은 1차 상승 기간이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눌림목을 더 기다리든가 조정기를 더 거쳐야 2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세요. 21선의 방향성이 주식을 접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또 왜 이렇게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아난티라는 기업이에요. 아난티라는 기업인데 21선의 방향성이 돌아섰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쫙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이 깨졌어요. 21선이 깨졌다는 얘기는 쉬어간다는 얘기예요. 1차 상승기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좀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잡게 되면 최근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나중에 복합적으로 볼 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21선의 이탈은 1차 상승기가 마무리가 되고 쉬어간다. 그 부분들을 뜻하면 되고, 21선의 방향성이 나 주식을 접근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걸 기준으로 삼게 돼요. 이때는 해도 돼요. 그죠? 21선 깨졌어. 방향성이 꺾이기 시작했어. 이때는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반등이 올라갔는데 전고점 자리대 못 넘었어요. 그러면 매도예요. 그러다가 다시 21선 이렇게 쌍봉 그렸네요.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어요. 21선의 방향성이 그리고 난 다음엔 계속 하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낙폭가대로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굳이 이 21선의 방향성을 알고 났는데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서? 이런 데에서 21선의 방향성이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빠지겠죠. 근데 항상 개인 투자는 여기서 매수해요. 북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대요. 뭐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아마 요 부분들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또 빠졌잖아요. 그 21선이 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반각 그리네요. 21선 깨졌죠.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와서 급등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21선이 바로 급하게 돌아섰어요. 요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테마성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돼요.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방향성을 보고 이 종목을 접근해도 될지
안 될지 그거를 걱정하면 돼요. 여기다가 나는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짧게 볼 거야 라고 하게 되면 5일선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5일선을 집어야 되면 5일선에 대한 방향성, 5일선에 대한 지지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21선의 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력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윙 투자자들에게 혹은 제일 좋은 단기와 중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은 거 그게 2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1선의 방향성이 꺾여 있을 때는 일단 관망을 하고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급등주를 매수를 했어요. 급등주를 매수했는데 21선 자리대가 깨졌어. 그렇게 된다면 1차 상승기는 쉬었으니까 좀 더 쉬는 구간이 어느 정도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선의 방향성이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면 방향성이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매수를 하면 비교적으로 추세로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윙 투자자들한테 제일 적합해요. 매매 횟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럴 때 보면 뭐 5일선 자리 때 깨지고 막 그런 자리 때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면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보고서 거래를 하고서 돌아섰어요. 그러면 매수를 해 놓은 그런 흐름들에서 꾸준하게 태워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21선이 깨졌어. 혹은 21선의 방향성이 꺾였어. 그렇게 된다면 나는 단기니까 혹은 스윙인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예요. 이 종목이 1월 11일 날 96,800원 고점 찍고 난 이후에 21선의 방향성을 보세요. 21선의 방향성 계속 꺾여요. 여기에서 잠깐 들어주는 척 했으나 다시 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기 바쁩니다. 무슨 얘기냐? 20일 이동평균선의 상승에 대한 각도가 둔화되거나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방향성이 결정될 때까지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 막 매수를 해서 중장기로 막 하시려고 해요. 일봉 보고 중장기 투자는 말도 안 되죠. 월봉이나 주봉을 보고 해도 충분하게 중장기 투자입니다. 게다가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종목을 여기에서 매수해서 중장기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올라간 만큼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삼성전자. 캔들 강의했을 때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21선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21선이 방향성이 딱 꺾였다 싶으면 이 종목이 어서 매수해서 물려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평선이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를 하는구나. 어서 매수해서 물려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할 거예요. 그러면 21선의 방향성이 꺾여 있으면 관망을 하고 지켜봐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만약에 다시 방향성이 돌아서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어요. 정고점을 넘어가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 그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해서 매수할지 말지를 정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보면 61선이 또 있어요. 61선은 저는 좀 중요하게 보는 이평선이에요. 왜? 저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투자자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트레이더. 방송에 오늘 단기로 뭐 먹었네요. 대부분 다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안 나고 물리는 것만 겁나게 물리는 거예요. 자, 61선입니다. 60일의 이동평균선은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그죠? 3개월 동안. 3개월이면 뭐죠? 한 개의 분기잖아요. 분기입니다. 분기. 그죠? 3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 요거를 중기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61선을 중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61선이 깨졌다. 추세 깨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61선은 수급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61선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보였다라면 수급 꼬였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그게 이탈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추세 깨졌다. 추세가 깨졌다. 이탈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반등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 매물 부담이 돼요. 왜? 매물 부담을 작용하는 이유는 수급이 깨졌으니까.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많겠죠. 트레이더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표현은 보통 61선을 좀 보고 표현을 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제일 좋은 이평선이 저는 개인적으로 6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61선의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기간 동안에 조정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기간 동안은 단기적인 거래로 진행을 해야 돼요. 즉 61선이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라면 꺾여 있으면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라는 부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61선이 꺾여 있는 사이에 5일선과 21선은 방향성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평선은 계속 변하니까. 그럼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그때 보는 거다. 그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동평균선마다 별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차트를 61선까지 좀 했으니까 61선의 차트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차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5일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보자고. 5일선, 11선 이렇게 61선을 빼고 보자고요. 어떤 종목이냐? 삼성전자를 보세요. 월봉이네요. 월봉도 마찬가지 일봉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이평선도 61선만 놓고 보자고요. 이렇게 자 삼성전자예요. 61선의 방향성이 쫙 진행이 되게 되면 보통 이 방향성을 타고 가는데 한 3개월 정도 쫙 타고 가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 3개월 정도 타고 갔죠. 방향성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이탈되기 전까지는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 표현이 돼요. 근데 이 61선이 들어 누웠잖아요. 들어 누웠다는 얘기는 그냥 박스권역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지수 박스권입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뭐 수급 깨졌어요. 이미 수급 깨졌고 추세 깨졌어요. 근데 뭐 추세 전환이에요. 박스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박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61선의 방향성이 돌아서게 되면 중기적으로 추세가 돌아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좀 여유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계속 좋아요. 그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원익 IPS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보면 아마 요 시기 때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사라 이거 사서 4만 원 안 가면 전문가 때려친다고 했잖아요. 61선 방향성 돌았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거 보고서 말씀드린 거예요. 안 가면 전문가 때려친다. 이거 안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문가 때려치고서 그냥 다른 걸 하든가 했을 건데요. 그죠? 61선 방향성. 근데 61선의 방향성이 고더라도 3개월 이상 추세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61선 깨졌죠? 61선이 깨졌으니까 61선 저항대로 계속 수급이 깨졌으니까 넘어가도 다시 밀리죠. 왜?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하고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거 어서 와서 물려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이쁘게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이 그림을 그린다면 참 좋은데 이렇게 꾸벅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 이렇게 아무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인사를 두 손 모으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매수하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61선의 방향성만 갖고 봐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방향성이 마찬가지 돌아서면 61선까지 깨지는데 보통 60일 이상이 소요가 돼요. 보통 돌아서는 데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간에 또 끊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2시간짜리 좀 잡아야 되나? 그러면 2시간짜리 잡아야 되면 121선하고 제가 보는 정배열 초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핵심인데, 어찌됐든 간에 61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현대건설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가져간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동평균선을 보고 나는 단기적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중장기적으로 갈 거야, 이런 부분들을 보면 돼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이제 61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하게 되면 이제 121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못해서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볼 것 같은데, 일단 121이랑 다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해보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정배열 초입. 그 얘기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조건 검색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 놔요. 내 조건식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여기에 항상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배열 초입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봐볼게요. 이게 맞나요? 정배열 초입 이렇게.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배열 초입이냐,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추격 매수를 잘 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맛배기 종목으로 몇 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오프 채팅방에 여러분들한테 맛배기입니다라고 해서 보여드렸던 게 있었어요. SK바이오 사이언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K바이오 사이언스 보게 되면 요 시기 때 말씀을 드렸어요. 16만 2,500원, 16만 3,000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 5일선에 대한 방향성, 21선에 대한 방향성 어때요? 돌아섰어요. 이거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5일선이 돌아섰죠. 21선도 돌아섰죠. 61선 아직까지는 들어 누워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완전 정배열. 요거 재료 있겠구나. 이것저것 신문 기사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임상 관련해서 재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배기 종목입니다. 사세요.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이렇게 올라갔어요. 거래량이 겁나게 터지면서 또 급등 나왔어요. 이 정도면 대박이죠. 근데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오히려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또 나오죠. 21선이 깨져요. 만약에 21선이. 그러면 1차 상승기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21선은 요걸 깨고 내려갔을 때 요 자리대가 1차 지지 라인 대가 될 거예요. 요거 만약에 깨져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주식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즉 매수 포인트를 요 초입 구간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이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보면 이런 것들, 이거 누가 좋아하던데 초록뱀 미디어?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누가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거 정배열 초입이에요.
이런 건 정배열 초입인데 이게 시세의 흐름들이 나온 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배열 초입권이요. 근데 시세의 흐름들이 마이너스가 이런 건 좀 제껴놓자고요. 이런 거 정배열 초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트로 꾸려드리는 종목 중에 아난티라고 있을 거예요. 아난티 이런 거 정배열 초입. 즉 오랜 시간 겁나게 빠졌어요. 오랜 시간 겁나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장기평을 뚫었어. 이런 게 정배열 초입이에요. 이런 거. 시세의 흐름들이 안 나왔어. 이런 게 정배열 초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쭉 한번 보면 미래에셋생명 이게 정배열 초입. 미래에셋생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정배열 초입이네요. 올라간 게 없네요. 그죠?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뭐 하나투자증권 얘네는 이런 거 빼버리고 슈맥스 이게 정배열 초입. 이런 거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이런 거. 전 이런 것들을 봐요. 대한금속 정배열 초입이네. 아닌가요? 오랜 시간 하락하고 난 이후에 완전 정배열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거. 근데 문제는 요게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여 있고 뭐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21선 꺾여 있어서 어서 오세요 물려주세요 하고 있고 61선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단기로 볼 건지 투자로 볼 건지. 단기로 봤다라면 이건 아직 아니잖아요. 방향성이 돌아서야 되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금양?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빼버리고. 많이 올라간 것 같은 경우는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못 올라가 있는 거. SM코어? 이거 뭐 하는 회사요? SM코어. 이거 많이 빠졌네. 많이 빠지고 정배열 권역이네요. 완전 정배열이네요. 이런 거. 이런 걸 저는 정배열 초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로직스. 이것도 정배열이네요. 정배열 초입이네요. 종목 겁나게 많죠? 나중에 제가 다 얘기할 거예요. 찾아서. 이거 얘기해서 이만큼 올랐어요.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TV에 얘기 안 나와요. 이런 종목군들이 TV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 좋아요. 이 종목 좋아요. TV에 안 나와요. TV에 나오는 건 급등을 했거나 쫙쫙 올라가고 있거나 그런 종목이 TV에 나와요. 종목 추천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들 자산을 증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직접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군들, 정지현이 보는 정배열 초입이 이런 것들이구나. 차트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다 플러스로 또 따져봐야 될 거는 회사의 판때기를 까봐야 돼요. 본질적인 것들을 까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만들고 힘들더라고요.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배열 초입 권역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은요. 내일 가면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아마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래소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이 오히려 좀 더 유리해요. 근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냥 박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소도 박스. 올라갈수록 내려갈 폭이 더 크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니까 내일장 대응들 잘 하시고 요거 계속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명품 강의였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강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주유소 3부는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로 미리 접수해 두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